네. 이번에 이제 옵션 거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이제 선물 거래와 연계해서 옵션도 좀 개념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옵션 거래를 하면 이제 선물은 저번 시간에 한번 복기를 해드리면 미래의 특정 시점과 가격에 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반면에 옵션 거래는 뭐냐면은 미래의 특정 시점과 가격에 내가 매수 매도를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 예. 우리 그냥 복권 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복권 아니면 뭐 권리금 있죠. 우리 상가 거래할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과 가격에 내가 어떤 걸 매수를 하기로 했으면 그 권리를 행사를 해도 되고 내가 행사를 안 하고 포기해도 돼요. 선물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물 거래를 했으면 반드시 그 날짜에 그렇게 하기로 한 약조대로 거래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옵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옵션은 내가 그냥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이제 내가 안 하는 대신에 그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만큼의 손해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콜 옵션은 뭐냐면은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콜은 내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그 암기는 해두세요. 풋 옵션은 뭐다? 팔 수 있는 권리, 매도 권리. 콜 옵션은 매수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콜 옵션 매수는 상승에 베팅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건 산다는 건 가격이 올라갈수록 좋잖아요. 아까 그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농부하고 상인 입장에서 보면 상인이 배추를 사주는데 그죠? 선물 매수죠. 배추를 산다는 거.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선 가격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콜옵션은 뭘 살 수 있는 권리니까 콜옵션을 매수할수록 상승이 나올수록 유리한 거고 당연히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풋옵션 매수는 뭐다? 매도 권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려가는 쪽이죠. 그래서 하락에 베팅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콜옵션 매도하고 풋옵션 매도가 있어요. 사실 이거 주린이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개념만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콜옵션 매도는 아무튼 아까 제가 매수는 상승이라고 그랬죠. 근데 콜옵션을 매도할 수도 있어요. 매도는 보통 하락이지만 어쨌든 콜옵션 매도는 저항입니다. 예. 저항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위에 이렇게 어떤 가격이 딱 올라가야 되는데 돌파를 못하는 거, 막아버리는 거죠. 이걸 저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풋옵션 매도는 뭐냐면 반대로 지지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지지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콜옵션을 막 매수를 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구나. 근데 콜옵션을 막 매도를 해요. 막 포지션을 보니까. 그럼 보다 위에다 막는구나. 저항하는구나.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는구나. 그러니까 하락이 아니라 못 가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풋옵션을 매수해요. 외국인들이.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하락하는 쪽에 싫었구나. 근데 풋옵션을 매도한다. 외국인들이 여기는 안 깨려고 하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지한다. 요렇게 일단 좀 요거는 암기하셔도 좋아요.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그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콜옵션은 제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현재 노트북 가격이 노트북으로 설명드릴게요. 45만원 정도 뭐 되는데 예를 든 겁니다. 한 달 후에 노트북을 50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노트북을 파는 사람한테 딱 가가지고요. 내가 당신 노트북을 한 달 후에 지금 45만원인데 한 달 후에 내가 50만원 받고 살게. 이렇게 그 콜옵션을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대신에 권리잖아요. 권리. 약정이 아니에요. 그 권리를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서 권리금으로 3만원을 준 거예요. 네. 내가 당신한테 3만원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노트북 업자한테 3만원 주고 1개월 후에 그 50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한 달 후에 노트북 가격이 뭐 얼마가 되든 상관없어요. 50만원에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노트북 업자는 또 어떻게 되냐면 한 달 후에
예, 노트북을 어쨌든 이 상인이 요청을 하면 무조건 50만 원에 팔아줘야 돼요. 네, 대신에 3만 원을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제 노트북 가격이,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상인이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노트북 가격이 만약에 60만 원으로, 예, 올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60만 원. 한번 그냥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가격이 뭐 예를 들면 6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상인 입장에선 어때요? 한 달 후에 60만 원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 권리를 행사를 하겠죠. 예. 한 달 후에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3만 원에 얻었기 때문에 일단 3만 원은 지불했지만 어쨌든 6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그죠? 예. 60만 원짜리를 나는 50만 원에, 대신 여기서 3만 원은 지불했으니까 53만 원이 되겠죠. 총 비용은. 그 53만 원에 사서 60만 원에 팔 수가 있는 거죠. 뭐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콜옵션 권리를 뭐 다른 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만큼의 뭐 차익은 생기니까 넘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전략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이 노트북 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이 안 좋겠죠. 예, 이런 걸 안 했으면, 예, 그냥 60만 원에 팔아버리면 되는데 괜히 그 권리를 팔아가지고 50만 원에 이 노트북을 넘겨야 돼요.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콜매수라고 하고 콜매도라고 하는데, 콜매수한 사람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죠, 상승의 베팅. 콜매도는 저항입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안 좋아요.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거죠.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반대 현상이 벌어졌어요. 예, 뭐냐, 노트북 가격이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30만 원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콜옵션을 매수했던 사람은, 아니 노트북 가격이 지금 30만 원인데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사겠습니까? 이 권리를 행사하겠어요? 60만 원이면 행사했지만 행사 안 하겠죠. 그래서 이 권리를 포기하면 돼요. 그냥 3만 원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콜옵션이 되게 위험한 상품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콜옵션을 예를 들면 이 권리금이라 그랬죠. 3만 원에 샀어요. 아니면 100만 원 주고 살 수도 있고 1000만 원 주고 살 수도 있는데, 저런 구조에 의해서 어떤 기초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면은 그 권리를 행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휴지가 돼요. 그러니까 저 3만 원, 10만 원, 100만 원은 내가 권리를 행사를 포기를 하면 0이 됩니다. 예. 그럼 이 콜매수했던 금액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옵션 같은 경우는 하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니까. 물론 어쨌든 내가 권리금 지불한 만큼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콜매도 했던 사람은 좋죠. 예, 많은 수익은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노트북을, 지금 노트북 가격이 45만 원인데 지금 30만 원에 거래되니까 물론 팔기 싫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하고 권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50만 원에 이 사람한테 팔아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30만 원짜리를 내가 50만 원에 왜 사? 권리 행사를 포기했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3만 원 이미 받았으니까 이 3만 원만 그냥 받고 그냥 거래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노트북 가격이 어쨌든 지금 45만 원인데 뭐 예를 들면 또 40만 원, 42만 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격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합니다. 3만 원을 지불을 했는데 42만 원, 42만 원, 40만 원, 뭐 아니면은 그대로 45만 원.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노트북 가격이 45만 원, 40만 원, 42만 원. 여러분이라면 행사하시겠어요? 뭐 30만 원도 당연히 행사 안 하겠지만 안 할 확률이 높죠. 어쨌든 이 노트북 업자는 이 저 50만 원 이하에서 거래만 되면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 10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거래를 똑같이 했던 사람들이 100명인데
이 사람은 3만 원씩 100개를 받은 거죠. 그럼 엄청난 돈을 번 거예요, 사실. 3만 원짜리 권리금을 획부한 거죠. 예. 근데 이 노트북의 가격이 요 50만 원 밑에 있다면 계속 이 사람들이 다 권리를 포기했다. 다 돈을 버는 거죠, 이 사람. 그래서 제가 저항이라고 한 거예요. 못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못 올라가기만 하면 네. 이 콜 매도 하신 분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그 원리예요. 그리고 풋옵션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풋옵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 그냥 개념을 이해하시면 왜 그런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시고 요걸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풋옵션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 업자, 예, 이 노트북 판매업자가 오히려 이 상인한테 가서 먼저 얘기를 해요. 지금 노트북 가격이 45만원인데 내가 당신한테 40만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내가 40만원에 팔게. 예, 대신에 3만원 내가 줄 테니까 그 권리를 나한테 줘. 이렇게 거래를 제안한 거예요. 예, 이 상인한테 먼저 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한 달 후에 40만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3만원 준다고 하니까 그 노트북 가격이 45만원인데 예, 한 달 후에 내가 40만원에 살 수 있는 데다가 거기다 3만원을 더 얹어준다?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이제 그래서 거래를 체결했어요. 예. 근데 한 달 후에 노트북 가격이 예를 들면 뭐 그냥 극단적입니다. 20만원이 됐다고 쳐볼게요. 완전히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풋옵션을 매수했던 이 노트북 업자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너무 기분이 좋겠죠. 네.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 1개월 후에 노트북을 나는 40만원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요. 나 40만원에 팔겠다. 예. 당신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40만원에 사줘야 됩니다. 무조건 사줘야 돼요. 이 매도 있죠. 콜매도, 풋매도는 권한이 없어요. 이 매수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40만원. 물론 3만원은 벌었지만, 받았지만, 지금 노트북 가격이 20만원인데, 이걸 40만원에 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는 굉장한 손실을 보게 되죠. 대신에 풋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매수한 이 노트북 업자는 이 노트북 가격이 폭락을 함으로써 굉장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20만원에 거래되는 거를 40만원에 팔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20만원 버는 거죠. 물론 거기에 3만원 이제 권리금 빼면 17만원 수익이 나겠죠. 그런 논리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반대가 됐어요. 노트북 가격이 60만원이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좋아하겠죠. 근데 품매수하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 한 달 후에 노트북을 40만원에 팔 수 있는 계약을 맺었는데 60만원이 됐으면 내가 한 달에 내가 지금 40만원에 팔 게 아니라 지금 팔면 60만원에 팔 수 있는 걸 이 사람한테는 40만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권리를 포기하면 돼요. 나 3만원 그냥 날릴게. 3만원 그냥 이 사람한테 준 걸 그냥 포기하고, 그죠? 그 권리를 어쨌든 줬으니까 그걸 포기를 하고 그냥 시중에다 60만원에 팔아버리면 됩니다. 그게 더 이득이겠죠. 근데 가장 승자는 누구죠? 콜옵션.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콜을 매수한 사람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장 승자가 되겠죠. 근데 풋매도한 사람은 60만원이 가든 뭐 45만원이든 48만원이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3만원 계속 받는 거예요. 그죠? 요 40만원 이하로만 안 내려가면 돼요. 이 가격, 거래한 가격 40만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41, 뭐 50, 60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풋옵션을 매수한 사람들로부터 3만원씩을 다 받은 거죠. 그래서 권리금으로 계속 수익을 내는데 요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됩니다. 가격이. 그래서 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풋옵션 매도는 지지, 풋옵션 매수는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옵션은 제가 좀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게 선물과 다르게 조금
내용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한데,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옵션은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는 사람, 콜 매수, 풋 매수는 권리 행사 포기가 다 가능하고, 이 매도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 사람의 의도대로 해줘야 됩니다. 예. 행사하면 행사한 대로 받아줘야 되고, 아니면 아닌 대로 그냥 권리금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콜 매수는 상승의 베팅, 풋 매수는 하락의 베팅, 콜 매도는 저항, 풋 옵션 매도는 지지. 자, 그래서 옵션 거래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된다는 거, 그 개념만 잘 이해하시고, 예, 시장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